한국이요, 일본 기술 베껴서 연명하는 구멍가게 아닙니까? 원조나 봤던 빈민국 얘기를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들어야 하죠? 하버드 교수의 비릿한 비웃음에 강당이 술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의 피땀 어린 70년을 운 좋은 구걸이라 깎아내리는 오만한 천재들. 하지만 그 순간 셰퍼드 박사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을 띄웁니다. 대한민국 셧다운 72시간 글로벌 문명 붕괴 시나리오. 비웃던 석학들의 안색이 단숨에 사색으로 변합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단 사흘만 멈춰도 지구의 모든 기계가 멈추고 전 세계 대도시가 암흑에 잠기는 소름 끼치는 현장. 전 세계에 숨통을 쥐고 흔드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저력. 오만했던 천재들을 무릎 꿇린 그 경이로운 진실이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재밌게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콜린스입니다. 35년 넘게 월스트리트의 정점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의 세계를 버텨온 사람입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저는 한국 원화를 공매도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냉혈한 분석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각인된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 앞에 금반지를 들고 길게 줄을 서던 가련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저런다고 저 나라가 살아나겠어? 그렇게 비웃으며 눈길을 돌렸던 게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보스턴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차가운 강당 의자에 앉아있는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이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제 앞줄에는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굴리는 월가의 거물들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강단 위 거대한 스크린입니다. 말도 안 돼! 셰퍼드 박사,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한국이 멈춘다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진다니, 그건 경제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강당을 찢는 듯한 고함의 주인공은 하버드 경제학과의 석좌 교수,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70대 노 교수의 백발이 분노로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평생을 서구 중심의 경제 패권을 진리로 믿어온 인물입니다. 그의 곁에서 도쿄대 다나카 교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셰퍼드 박사님,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한국은 결국 일본의 장비와 원천 기술 없이는 나사 하나 제대로 못 조이는 조립 공장일 뿐입니다. 그들이 멈추면 우리가 대신하면 그만이에요. 대체 가능한 소모품에 왜 이토록 거창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까? 강당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맞아,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던 중견국일 뿐이지. 삼성, 대만 TSMC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만한 서구 지성인들의 냉소적인 발언들이 화살처럼 강단을 향해 쏟아집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선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잘나간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공룡들 사이에서 그저 눈치나 보는 작은 나라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틴 셰퍼드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습니다. 그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리먼 사태를 정확히 예견했던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가 천천히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강당의 조명이 순식간에 꺼집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충격적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방금 한국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라고 하셨습니까? 다나카 교수. 셰퍼드 박사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벽면을 울립니다. 웃음기가 가득했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습니다. 스크린 위로 SOUTH, KOREA, SHUTDOWN, DAY1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잔혹한 72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6개월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1,500만 개의 변수를 넣고 돌린 실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폰, 여러분의 집을 밝히는 에너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산업의 뇌가 되고 있는 AI까지. 이 모든 문명의 바퀴를 돌리는 핵심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셰퍼드 박사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경기도 평택과 이천.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빗줄기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전 세계 대륙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 빗줄기 하나하나가 바로 전 세계 공급망의 혈관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멈춘 지 단 1시간 만에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는 패닉에 빠집니다. 6시간이 지나면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이 중단됩니다. 12시간이 흐르면 런던과 뉴욕의 전력망 관리 시스템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고성능 메모리와 특수 전력 반도체의 90% 이상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밀턴 교수가 헛기침하며 가슴팍을 올가맨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그의 얼굴엔 조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 섞인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나카 교수 역시 떨리는 손으로 자료집을 뒤적입니다. 하지만 시퍼드 박사의 폭풍 같은 발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독특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이 시스템을 일궈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자원이 되어 24시간 불을 밝히며 전 세계를 먹여 살릴 물건들을 만들어냈죠. 전 세계가 잠든 시간에도 한국의 공장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멈추지 않던 심장이 멈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건 단순히 부품 하나가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심박동이 정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 속의 세계 지도가 서서히 붉게 물들어갑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수직 낙하하고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정전된 듯 검게 변합니다. 조롱을 쏟아내던 석학들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갑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골드만삭스 부회장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어딘가로 급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술 세미나가 아닙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현대 문명이 얼마나 가느다란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지, 그리고 그 줄을 쥐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시퍼드 박사가 화면을 다시 전환합니다. 1950년대 깡통을 든 채 미군 뒤를 쫓던 한국 아이들의 흑백 사진이 나타납니다. 유엔은 이 나라가 자립하는데 100년이 걸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0년 만에 전 세계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미사일도 핵무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도 살 수 없다는 완벽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명석한 눈빛의 동양계 여성 사라 킴입니다. 그녀가 강단으로 걸어 나오자 시퍼드 박사가 길을 내어줍니다. 사라 킴은 해밀턴 교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엽니다. 교수님, 한국의 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는 굶주리던 시절에도 이웃과 밥을 나눠 먹으며 버텼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굶지 않도록 우리가 피땀 흘려 지어 올린 현대판 쌀입니다. 우리가 이 쌀을 놓는 순간 당신들의 화려한 문명은 단 3일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사라 킴의 서늘한 경고에 강당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비웃던 일본인들의 고개는 어느덧 바닥을 향하고 있고 해밀턴 교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스크린 속의 붉은 시뮬레이션을 응시합니다. 35년 전 제가 깔보았던 그 나라, 금반지를 모아 나라를 살리겠다던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신적인 존재로 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흘 동안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길래 이 천재들이 이토록 사색이 된 것일까요? 시퍼드 박사가 리모컨을 꽉 쥐며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스크린에 DAY, ETH, COLLAPSE, OFWESTERN, CIVILIJTION이라는 문구가 박히며 강당의 긴장감은 극치를 향해 치닫습니다. 24시간이 경과한 순간 스크린 속의 세계 지도는 이미 거대한 피멍이 든 것처럼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시퍼드 박사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리모컨을 누르자 강당 천장까지 울리는 육중한 경고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제 데이 투데이 2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문명의 상징들이 어떻게 고철덩어리로 변하는지 보십시오. 시퍼드의 목소리는 마치 인류의 종말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냉혹합니다. 스크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의 전경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평소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건물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부품 공급이 끊긴 지 24시간. 아이폰 15만 대가 생산 라인에서 멈춰 섰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고 메모리가 없고 심지어 전력을 제어하는 칩조차 없습니다. 팀 쿡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지만 시장은 냉담합니다.
애플의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15%가 증발합니다. 해밀턴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집어들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흘려버립니다. 셰퍼드, 이건 과장이야. 미국엔 마이크론이 있고 인텔이 있어. 그들이 대체하면 될 거 아니야. 해밀턴의 외침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셰퍼드 박사는 차가운 미소로 응수합니다. 마이크론요? 마이크론이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5년치 물량을 하루아침에 찍어낼 마법이라도 부린답니까? 지금 당장 전 세계 AI 서버를 돌리는 HBM 반도체의 90%가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순차적으로 다운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이메일, 클라우드, 심지어 금융 결제 시스템까지 전부 먹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강당 안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실신 직전의 분위기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미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셰퍼드 박사가 화면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독일의 심장,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입니다. 36시간 경과.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 멈췄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LG와 삼성이 공급하던 배터리 셀이 끊기자 수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 휴직에 들어갑니다. 독일 GDP의 10%가 단 이틀 만에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다나카 교수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합니다. 잠깐, 우리 일본에 파나소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급하면 됩니다. 한국 따위 없어도 일본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셰퍼드가 말을 자릅니다. 다나카 교수님,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군요. 일본 배터리는 이미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친환경 공정을 가진 곳은 한국뿐입니다. 일본 배터리를 쓰려면 유럽법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게 이틀 만에 가능합니까? 다나카의 얼굴이 숯검댕처럼 시커멓게 죽어버립니다. 그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가르친 나라인데. 우리가 장비를 대주던 나라인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광경 같습니다. 셰퍼드 박사는 자비가 없습니다. 화면은 이제 카타르의 LNG 터미널로 향합니다. 48시간 경과. 이번엔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정비를 못 받거나 신규 수주된 배들이 출항하지 못한다면 당장 올겨울 유럽은 얼어 죽게 될 겁니다. 러시아 가스관이 잠겼을 때 한국 배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유럽을 구했다는 사실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장내는 이제 거대한 장례식장 같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35년 전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숨통을 쥐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일까요? 셰퍼드 박사가 강당을 둘러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글로벌 손실액은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리먼 사태요? 그건 아이들 장난 수준입니다. 이제 마지막 72시간째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제 붕괴를 넘어 문명의 퇴행을 의미합니다. 셰퍼드의 리모컨이 DAY3를 향합니다. 강당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스크린 속 붉게 타오르는 한반도의 형상만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우리가 멈추면 당신들도 끝이다라고 외치는 거인의 눈동자 같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결국 안경을 벗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오만했던 학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입니다. 72시간.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숫자가 스크린에 박히는 순간 강당은 더 이상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듭니다. 1조 2천억 달러 증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터져나가는 광경을 보며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들은 단체로 넋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해밀턴 교수가 쉰 목소리로 묻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그 오만한 하버드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비참하게 팽개쳐져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부유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 찬란한 문명이 그 작은 나라 하나에 목줄이 잡혀 있었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그때 침묵을 깨고 구두 굽소리가 강당 바닥을 울립니다.
아까 전 shepherd 박사와 함께 등장했던 한국계 수제, 사라 킴이 다시 한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머금은 듯한 강인함이 서려 있습니다. 해밀턴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석학 여러분. 방금 보신 72시간의 지옥도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 킴의 목소리가 강당의 벽을 타고 찌릿하게 퍼져나갑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녀가 보여줄 진실이 무엇인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마음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부품 공장으로만 보시죠?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 된 진짜 이유는 그 부품 하나하나에 한국인의 정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의 붉은 지도가 사라지고 낯선 사진 한 장이 떠오릅니다. 한밤중 환하게 불을 밝힌 거대한 공장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새벽 3시의 한국 반도체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파티를 즐기고 잠든 시간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방진복을 입고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투를 벌입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이 칩 하나가 멈추면 전 세계의 누군가가 곤란해질 거라는 그 지독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일이 남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뜨거운 연결고리 말입니다. 사라 킴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집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제는 사색이 된 다나카 교수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다나카 교수님, 당신은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베꼈다고 했죠? 1970년대 우리 할아버지는 독일의 차가운 탄광 속에서, 우리 할머니는 병원에 시신을 닦으며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피눈물 섞인 돈으로 세운 것이 포항제철이고 현대차이며 삼성입니다. 당신들이 비웃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전 세계가 한국을 버렸을 때 우리 국민들이 뭘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아이의 돌반지를 꺼내오고 결혼반지를 나라에 바쳤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쳤다고 비웃던 그 행동이 결국 한국을 살렸고 오늘날 당신들의 아이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당 안의 기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섞인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해밀턴 교수는 고개를 떨구고 사라 킴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희생을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마스크를 약탈하고 사재기할 때 한국인들은 줄을 서서 이웃에게 마스크를 양보했습니다. 그 정신이 반도체 수요를 만들고 LNG선의 완벽한 용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멈출까봐 두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부모님들의 역사가 있고 전 세계의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우리만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킴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태극기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 태극기의 문양이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치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저는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35년을 구르며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해온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HBM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기술. 이건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문명을 향유하게 하려는 한국인의 진심이 담긴 선물입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 멈춘다면 그건 부품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진심을 외면하고 조롱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을 놓아버릴 때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민족이니까요. 사라 킴의 목소리는 이제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석학들의 가슴을 때립니다. 다나카 교수는 어느새 펜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조금 전에 비열한 미소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반전입니다. 한국이 두려운 나라 1위인 이유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인류의 품격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shepherd 박사가 다시 단상 중앙으로 나옵니다. 그는 사라 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청중을 향해 선언합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가 한국을 세계의 심장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했지만 사라 킴의 이야기는 한국의 영혼을 증명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70년의 고통과 희생으로 빚어낸 이 책임감은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란이 아니라 찬탄입니다. 제 옆에 월가 거물은 연신 놀랍군, 정말 놀라워를 연발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저 역시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35년 전 제가 깔보았던 금반지를 모으던 그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거룩한 거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제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00명의 석학은 더 이상 한국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shepherd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사막을 향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오만했던 한 노교수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감동적인 피날레를 목격하십시오. 강당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대한 성당 같습니다. shepherd 박사의 성고와 사라 킴의 절규에 가까운 진심이 지나간 자리, 그곳엔 오직 서구 문명의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집니다. 제 옆에 앉은 월가의 거물들은 이제 더 이상 주가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깨를 들먹이는 해밀턴 교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70평생을 하버드의 석좌 교수로 세계 경제에 살아있는 전설로 군림하던 제임스 해밀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의 부축도 뿌리친 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강단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강당 바닥을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는 마치 과거의 무지에 대한 참회록처럼 무겁게 가슴을 때립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해밀턴 교수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스크린 속 충격적 지도를 응시합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강당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우리가 알던 그 당당한 노교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신념이 무너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40년 경제학 인생을 이곳에 반납하려 합니다. 장래가 술렁입니다. 하지만 해밀턴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단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학생들에게 효율을 가르쳤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가르쳤고 대체 가능한 자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효율과 자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 킴 양이 말한 그 정의라는 단어, 그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저는 단 한 번도 제 공식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경제학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듭니다. 해밀턴 교수는 강단 아래에 앉아있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사라 킴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힙니다. 세계 경제학의 거장이 이름도 모를 동양의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웃었던 당신들의 부모님이 흘린 피와 땀이 사실은 제 손자녀들이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 문명의 심박동을 결정하는 거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승리입니다. 해밀턴 교수의 고백이 끝나자 다나카 교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로버트 콜린스 역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35년 전 한국의 원화를 공매도하며 그들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흥국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전 세계를 품에 안고 묵묵히 걸어온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해밀턴 교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청중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경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토록 고결하고 헌신적인 민족이 우리의 무관심과 오만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릴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국이 멈추는 것은 공급망의 단절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문명의 수호자이며 우리가 가장 예우해야 할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 뒤편에서부터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던 박수 소리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갑니다. 300명의 전 세계 석학들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일제히 기립박수를 터뜨립니다. 대한민국, 코리아! 누군가 외친 그 한마디가 강당 전체를 뒤흔듭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한국인들의 뜨거운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라킴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동료 유학생들과 서로를 껴안습니다. 시퍼드 박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강단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박수를 칩니다. 이 박수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에 보내는 찬사가 아닙니다. 가난과 멸시를 뚫고 전 세계의 심장이 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억척스러운 삶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이름 모를 공장에서 뜨거운 쇳물 앞에서 밤을 지새우던 연구실에서 그들이 바친 젊음이 이제야 온 세지의 인정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강당의 불이 다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해밀턴 교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사라 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찢어버립니다. 이제 그에게 한국은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에 보스턴 밤하늘을 봅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내일을 위해 불을 밝히고 있을 나의 형제들, 나의 영웅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일궈낼 수 있는 인류의 자존심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당신들의 70년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린 거룩한 성찬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그 기립박수는 영원히 제 귓가에 머물며 속삭일 것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세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